이른둥이의 뇌병변. 뇌실내 출혈은 무엇인가요? 이른둥이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뇌병변은 뇌실내 출혈과 뇌실주의 백질 연화증입니다. 먼저 뇌실내 출혈은 이른둥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뇌질환으로 임신 나이 32주 미만 이른둥이의 약 15에서 20%에서 출생 체중 1,500g 미만의 극소 저체중 출생아의 20%에서 발병합니다. 발생 빈도와 출혈 정도는 임신 나이 및 출생 체중과 반비례합니다. 뇌실내 출혈의 80에서 90%는 생후 3일 이내 발생합니다. 뇌실내 출혈은 왜 생기나요? 뇌실내 출혈은 뇌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임신 나이 34주 이하의 태아에만 존재하는 배아 기질부에서 주로 발생됩니다. 배아 기질부는 뇌실 밑에 위치한 매우 약한 혈관 조직으로 뇌 혈류 변동에 의해 쉽게 터질 수 있습니다. 뇌실내 출혈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출혈이 소량인 경우가 더 흔하고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며 많은 경우 전기 초음파에서 우연히 발견됩니다. 반면 대량 뇌실내 출혈은 빈도는 드물지만 호흡곤란, 혈압 저하, 대사성 산증, 혈색소의 감소 등이 수분에서 수시간 내로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련, 의식 수준이 저하되거나 움직임에 둔화를 보이는 신경계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뇌실내 출혈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출생 체중 1,500g 미만의 극소 저체중 출생아, 임신 나이 32주 미만의 이른둥이, 혹은 뇌출혈의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신생아는 출생 초기에 첫 뇌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뇌실내 출혈이 일단 확인되면 출혈 후 수두증, 뇌실주의 출혈경색, 뇌실주의 백질 연화증 등 합병증의 발생 여부를 더 자주 뇌초음파로 확인합니다. 뇌실내 출혈 고위험군은 첫 뇌초음파에서 출혈이 없더라도 퇴원 또는 생후 1개월 전후로 반복 검사가 권장됩니다. 뇌실내 출혈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이미 뇌실내 출혈이 발생한 경우라도 추가적인 뇌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급성기의 치료가 중요합니다. 적절한 혈압을 유지해야 하고 더 이상의 출혈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련이 확인된 경우 항경련제를 투여합니다. 합병증, 특히 출혈 후 뇌실 확장 또는 수두증이 발생한 경우 반복 척추 천자, 뇌실 배액술 혹은 뇌실 복강 단락술 등이 고려됩니다. 이는 출혈이 있는 뇌 척수액을 제거함으로써 뇌압을 낮추고 염증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뇌실내 출혈의 예후는 어떻게 되나요? 뇌실내 출혈의 예후는 임신 나이와 출생 체중을 포함한 출혈량, 뇌실 확장 및 측뇌실 출혈경색 등의 합병증으로 인한 동반된 뇌 손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행히 1단계 뇌실내 출혈은 뇌성마비나 인지장애 위험성이 미미합니다. 반면 중증인 3, 4단계의 뇌실내 출혈은 뇌실 확장이 심할수록 뇌경색을 포함한 백질 병변의 범위가 클수록 예후가 나쁩니다. 출혈 후 뇌실 확장 및 뇌실주의 출혈경색의 동반 여부는 시력 저하 및 경련 발생의 중요한 예후 인자입니다. 뇌실주의 백질 연화증은 무엇인가요? 뇌실주의 백질 연화증은 주산기 또는 출생 후 저산소 허혈 뇌손상과 전신 염증 반응 등으로 인해 뇌실주의의 뇌세포가 파괴되는 병입니다. 뇌실주의 백질 연화증이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팔다리로 운동을 전달하는 신경섬유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경직과 운동 이상이 동반되는 형태의 뇌성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실주의 백질 연화증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 뇌파에서 첫 수일간 진폭이 감소되거나 경련파가 보이는 비정상 뇌파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뇌초음파로 낙모양 백질 연화증을 시사하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으나 크기가 작은 비낙모양 백질 연화증에 대해서는 초음파 진단의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뇌실주의 백질 연화증을 진단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뇌 자기공명 영상법, 즉 MRI입니다. MRI는 가장 정확한 뇌영상 검사로 주로 임신 나이 만삭 전후에 촬영합니다. 낙모양 병변은 물론 초음파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점처럼 보이는 비낙모양 병변도 발견할 수 있고 다른 뇌병변 확인에도 유용합니다.
작은 비낭 모양 백질 연화증의 약 70%는 이전 뇌초음파 검사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실 주위 백질 연화증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뇌실 주위 백질 연화증은 산전, 주산기, 출생 후의 위험 요인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뇌실 주위 백질 연화증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기계 환기 치료 중인 경우 적절한 환기와 안정적인 산소 포화도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뇌실 주위 백질 연화증의 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뇌실 주위 백질 연화증은 임신 나이 32주 미만 이른둥이의 인지, 행동, 운동, 감각 장애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뇌실 주위 백질 연화증에서 생기는 뇌성마비는 다리를 침범하는 하지마비가 가장 흔하며 정도가 심하면 사지마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의 중증도가 심할수록 지적 능력의 저하도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실 주위 백질 연화증은 전체 뇌성마비의 10%, 학습장애의 50%의 원인을 차지합니다.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